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뭐 전주영화제 다녀오고 그러면서 그동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화를 못 봤는데요. 오늘부터 찬찬히 또 본 영화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기는 없지만요. 뭐 말하는 패턴도 비슷하다고 그래서 좀 천천히 그냥 또 얘기해보고 마스크를 그동안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도 좀 벗고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머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모자를 쓰는 컨셉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리턴 투 서울이라는 영화인데요. 좀 낯서시죠? 일단 그렇게 개봉 상업 영화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는 아닌데 나름 또 아트하우스 계열에서는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뭐 주인공 얼굴들은 다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프랑스 영화입니다. 리턴 투 서울 프랑스 영화고요. 감독은 데이비 추라고 하는 분인데 역시 또 낯으실 텐데 데이비 추는 이제 캄보디아계 프랑스인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프랑스로 이주하고 프랑스에서 자란 역시 또 캄보디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고 현재는 이제 캄보디아를 주 무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캄보디아계의 프랑스인인 데이빗 추가 자기 친구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만든 영화가 리턴 투 서울입니다. 루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빗 추에게 그 친구의 이제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입양아 친구니까 한국에서 프랑스로 된 입양아 친구니까 그 입양아 친구가 한국에 와서 겪었던 것에 그 일종의 서포터로 데이비 추가 부산영화제에 왔을 때 봤던 그 경험 그리고 친구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우 사실적인 일종의 입양아 스토리고요. 일종의 드라마투르기를 좀 감동적으로 가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진지하게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티즌 평점, 영화 별점 보시면 리턴 투 서울은 상당히 반응이 평론가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별점 보시면 고독의 근원에 닿은 절망으로 해서 6점에서 7.8점이죠. 그래서 특히 이 박지민 주연 배우를 맡은 그 프랑스계 한국인의 2세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 영화가 데뷔작이고 배우가 전업이 아니라 어, 그 예술가죠. 미술가입니다. 조각하고 미술을 하는 이 박지민이라고 하는 에, 배우에 대한 그 칭찬이 굉장히 많은 영화고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은 영화라서요. 일단 이 영화는 좀 낯선 영화지만 이 지금 로트토마토 지수에서도 108개 리뷰를 받아서 평론가들로부터는 96% 그리고 이제 관객들의 평은 좀 갈리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접근 방식 자체가 이렇게 일방적인 트루기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의 심상을 좀 읽어내는 형태의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낯설게 받아들이는 반응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친절한 영화는 아니죠. 68%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의 소재 자체가 프랑스에 입양된 한국인 출신, 한국 출태생의 그 입양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관객들은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는 영화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근데 이렇게 일단은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는 영화예요. 이 박지민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프레디라고 불리우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연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역할에 오강록 배우가 등장하고 고모 역할에는 김선영 배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이제 이 장면도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일단은 이 영화가 이제 그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점이 이제 지금 이 예고편에도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분은 이제 이 주인공 그 프레디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그 일종의 운영을 하는 운영진 같은 캐릭터고 이제 프랑스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프레디가 이제 부모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제 통역을 맡은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캐릭터가 처음에 듣고 있는 음악이 이제 그 사이키델릭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꽃잎이라는 노래죠. 꽃잎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들고 있는 그 소리가 흘러나오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암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오프닝 크레디트가 뜨고 그리고 이 음악을 듣고 있는 인물이 이제 이 친구 서포트를 맡은 분인 거죠. 그때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러 온 프레디가 무슨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이 헤드폰에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게 됩니다. 꽃잎이라는 음악이 이 영화의 정서를 들어주는데 이 영화가 사실 이제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프레디라는 인물의 얼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이제 박지민 배우가 연기하는 이 프레디라고 하는 등장 인물입니다. 영화의 시점도 영화의 절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 프레디는 영화의 1시간 정도가 이 프레디가 가장 첫 번째 서울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로 시점을 되는데 처음에 이제 일종의 관광지처럼 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는 행동들이 이제 이 친구를 소개받고 그다음에 이제 소주를 마시다가 소주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한국의 이제 그런 밤문화, 술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논의는 그런 프레디의 모습인데 이 프레디의 얼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한국인상이지만 이렇게 또 친절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되게 이제 파이터라는 평을 받는데 영화 속에서 일종의 까칠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띠면서 이제 술자리를 주선을 해요. 여러 자리에 있는 인물들을 모아서 합석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영화가 이제 이 영화의 1시간 정도 지난 과정에서 이 친부를 만나게 되는데 친부 역할을 맡은 인물이 이제 오광록 배우예요. 자, 오광록 배우를 만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 프레디가 무슨 자의식을 가지고 그리움이 강해가지고 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영화의 이제 대화 장면이 이제 중반 이후에 이 첫 만남이 다 끝나고 되게 낯설죠. 프레디로서는 지금 이렇게 대표적으로 프랑스인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문화인데 이 할머니를 맡은 허진 배우가 이 삼계탕에 있는 그 먹기 좋으라고 뜯어주는 이런 장면이 삼계탕에 있는 닭을 찢어주는 장면이죠. 이런 거는 이제 외국의 프랑스인들의 식문화에서 감독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예요. 프랑스인들의 식문화에서는 없는 문화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이죠. 불쑥 젓가락을 집어넣어서 찢어준다. 이런 거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는군요. 근데 그런 거리감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연출에서 주요 포인트는 지금 이 영화에서 멀리 찍는 장면으로 나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굉장한 익스트림 클로즈업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 주인공의 프레디의 얼굴들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얼굴들을 굉장히 크게 잡아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세계 자체가 결국은 그 세계 자체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거죠. 이 프레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세계는 일단 자기 안에 있는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는 인물들, 지금 이제 고모를 연기한 김선영 배우의 얼굴이죠. 불쑥 들어온 인물들, 그 다음에 이제 불쑥 들어온 젓가락,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디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세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일단 기존에 다뤘던 입양아를 다룬 영화들, 뭐 한국 상업 영화 중에도 있죠. 뭐 말파더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입양아의 입장에서 바라본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낯설게 다가온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 입양아의 부모들이 갑자기 이제 그 문자를 많이 보낸다거라든가 이 영화에서 아버지 역할을 연기하는 오강록 배우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문자를 많이 보낸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거나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인물이 이제 통역자를 연기하는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움을 거는 듯하게 말을 하는 프레디의 말들을 또 한국어로는 순화시켜서 표현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지만 또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양가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들을 보면 이 영화는 이제 일단은 프레디라는 인물이 그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일단 영화 절반 정도를 이 1시간 거의 2시간 정도 육박하는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1시간 정도의 분량은 프레디의 첫 번째 한국 방문이에요. 영화의 제목이 이제 어, 리턴 투 서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에 첫 번째 왔어요. 근데 그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이 지금 이 가족들과의 만남이 프레디로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불쑥 이 친구의 제안을 받고 자기의 입양 기간을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연락이 됐는데 그 아버지와 만나게 돼.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가 현재 살고 있는 가족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미장센에 보시면 이 가족 사진이 있고 지금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친모는 만나지 못하고 친부를 만나죠. 친부를 연기한 인물이 이제 오광록 배우고요. 지금 아버지와 그다음에 허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할머니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도 몰랐고 아버지도 전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동생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가족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삼계탕을 먹는 이게 일종의 이제 대접이죠. 그런 대접을 받는 장면들에서 나와 있는데 그 속에서 프레디는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낯설게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친절을 베풀기 위한 거지만 프랑스에서 나고자 한 프레디로서는 그 25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속에서 다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다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근데 씁쓸한 하지만 가슴 깊이 들어오는 그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와 대화 장면에서 한국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불편함을 토로를 하는데 그 속에서 동시에 이제 또 프랑스인이죠. 철저하게 프랑스인으로 자란 프레디지만 친구에게 듣는 말은 난 프랑스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라고 하는 친구의 이제 조언 같은 얘기들인 건데요. 그 속에서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또뭐 어떤 그런 감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프레디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뭐 감정을 설명한다거나 뭐 슬픔을 토로하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싸움을 거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화가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디는 한국에 돌아와요. 이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은 프레디가 이 첫 번째 만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굉장히 되게 시크하고 어떻게 보면 판무파탈이 되어 있는 존재로 이 복장도 판무파탈에처럼 강렬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영화의 장면도 그 다음에 원나잇이라고 하는 즉석 만남을 갖기 위해서 앙드레라고 하는 낯선 프랑스 남자와 이제 한국에서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뭐 그 남자를 만나고 와서는 이제 또 뭐 약물과 뭐 파티에 쩔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여자로서의 프레디가 등장을 하죠. 지금 이제 앙드레와의 만남 장면에 이제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인데 이 앙드레는 영화에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일종의 어떻게 대체물 같은 존재예요. 나중에 이 앙드레와의 관계가 이 프레디의 취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면접이자 즉석 만남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 같은 것들을 희미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되게 딱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렇게 영화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 프레디의 마음속에 그런 그림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앙드레에 투영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 속에 불편하게 다가와서 막 화를 내서 프레디가 이 아버지인 오강록 배우애가 이제 술 먹고 전화를 한다거나 뭐 문자를 갖다가 한국말로 해서 보내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런다면 불편함을 계속 주거든요. 초래하거든요. 자, 그런 관계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관계가 이제 그런 불편함의 기환 그 모습이 이제 2년 후에 프레디의 모습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레디의 심상이 변화하면서 다시 만남이 이제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이제 엄마는 여전히 만나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와 고모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군산의 집이 아니라 프레디도 시간이 지나고 조금 편해진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해진 모습에서 그 모습에서 이제 이 식사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속에서 프레디는 이제 늘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술에 취하거나 그랬던 모습들을 이제 이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죠. 가족들에게는. 하지만 이 장면이 끝나고 나서 프레디는 이제 다시 또 거친 모습, 그러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그 만남의 그 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그런 감정들을 이제 심어준 거죠. 자기 안에 그런 상실감, 뿌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어색함과 불편함 같은 것들이 영화 속에서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자신의 친모를 만나는데 영화 속에서 정작 프레디가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디는 이 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 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항상 같은 질문을 해왔다는 영화 속 대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 엄마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대사인데 그 슬픔이 그 그리움이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그 그리움 속에서 엄마를 만나지만 정작 이 영화 속에서 엄마의 만남의 장면들은 그렇게 깊게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 이후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엄마에게 이제 이메일 주소만을 하나 받는데 그 만남이 그렇게 막연하게 또 따뜻하게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또 이 영화의 특이한 점입니다. 리턴 투 서울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사실 좀 한국을 거의 90% 99% 한국에서 촬영된 영화입니다만 일단은 프랑스 태생의 감독 캄보디아 계지만 프랑스 태생의 감독이기 때문에 좀 이방인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한국의 모습이 되게 날 것처럼 그려지는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라고 보면 이쁘게 포장되어 있을 만한 장면들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대로 그려냅니다. 그 풍경들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한국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롭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아픈 이야기잖아요. 입양이라고 하는 게 아기의 입장에서는 낯선 어느 누군가에게도 떠나가 버리고 그 나라에서 자랍니다. 이 영화에서 프레디는 사실 잘 큰 아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양부도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잘 키웠다고 말을 하고 영화에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만 언급을 하지만 그 속에서는 그 태생적인 어떤 화나 있음, 분노 같은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입양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이죠. 그 낯선 세계 속에서 자라고 큰 그 분노가 영화 속에서는 친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을 읽어내는 듯한 카메라의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그 시각이 일종의 거리감이라고 표현되더라고요.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프레디가 어쨌든 간에 이 관계, 아버지와 관계가 있죠. 그 관계 속에 카메라의 거리감을 통해서 투영되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이 지금 영화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 프레디가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제 다시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남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래도 평온한 관계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심리적 균열을 완벽하게 메울 정도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도 어느 정도 좀 변화했고 그 얘기는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프레디가 합니다. 아버지가 좀 변화한 것 같다. 근데 그것은 프레디가 변화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정작 변한 것은 이제 프레디인 거일 수 있죠. 영화의 주인공이죠. 하지만 이 엄마의 만남에서의 터지는 울음처럼 프레디의 마음이 완전히 그 부서진 마음이 완전히 극복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 쉽사리 화해를 얘기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 리턴 투 서울이라는 영화에서 프레디는 물론 이 영화의 음악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음악들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 되게 인상적으로 사용되는 영화가 당연히 영화의 오프닝을 여는 그 꽃잎이죠. 꽃잎이고, 네, 뭐 꽃잎 기억하십니까? 꽃잎. 아이고, 아이고. 노래 잠깐만 들어볼까요? 꽃잎. 네, 아이고. 여기 노래가 이 버전이 없네요. 자,
딱 그 버전이 안 나오는데 여기 있군요. 이 노래가 나옵니다. 지글거리는 버전이네요. 근데 이 노래랑 박인수의 봄비라든가 익숙한 노래들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 노래들은 프랑스인들 입장에서는 알아들 수 없는 한국어지만 그 특유의 슬픔의 정서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이제 이걸 부조와 어떻게 보면 프레디는 매우 화가 나 있는, 영화 속에서 정말 싸움을 언제든지 걸 듯한 눈빛으로, 강렬한 눈빛으로 화가 나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노래들을 통해서 그 분노의 표현들, 그 슬픔의 표현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 투 서울이라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인물을 온전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한국은 나한테 해로라는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장면,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이제 프레디가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여겼던 아버지와의 만남. 그때 자기 선언을 하거든요. 술도 끊었고 자기 이제 육식도 끊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아버지와의 그 씁쓸한 만남이 끝나고 나서 프레디가 향한 곳은 이태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깨어 있는 모습이에요. 남자친구한테는 난 널 언제든 지워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분노의 표현을 오히려 이제 남자친구라든가 그런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 자체가 이제 리턴 투 서울에서 이 프레디의 심상을 보여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프레디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상함 또는 이제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담겨진 분노를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마스크거든요. 이 박지민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는 그냥 한국에서 정말 바라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뚱하고 화나 있는 표정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호기심도 있고 그런 다양한 표정들을 처음 연기한 이 박지민 배우의 얼굴에 그대로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인상적인 영화이고요. 아마 이 영화를 뭐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지 않지만, 그 배우의 그런 강렬한 심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심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그런 영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가 아주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턴 투 서울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 영화는 제가 아침 8시 50분에 모 극장에 가서 혼자 본 리턴 투 서울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다른 영화들을 본 소회를 여러분들과 나누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